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그 노동법 1차 과목 중에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분위기 전환도 할 겸 제가 야외에 나온 김에 하나 책을 챙겨왔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짜잔! 노동법 책을 챙겨왔는데, 이제 1차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노동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책을 챙겨 나왔고,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2차 과목이랑도 조금 연계가 많이 되다 보니까 1차 공부하실 때 공부를 좀 잘 해놓으시면 2차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2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판례 중심의 공부라고 하면은 1차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 기준으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2차를 준비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도 1차를 공부하실 때는 별도로 조금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약간 공부의 스타일이 다르다. 판례 위주, 그 다음에 조문 위주다 라고 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 방법이라고 해서 올리는 것들이 공부하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뭐 방법이랄 게 없어요. 방법이랄 게 없는 게, 사실 이제 외우는 거나 암기하는 거는 본인의 스타일로 암기를 하셔야 되고, 암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말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중간중간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시험이 한 달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시기엔 이미 늦었죠.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노동법은 에센스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약간 수학의 정석처럼 제가 노동법 공부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개정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히 1차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책의 구성을 보시면은 첫 번째로 이제 각 조문의 파트별로 해서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내용 끝나고 나면은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사회보험법처럼 OX 퀴즈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객관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OX 문제를 다 내가 정말 정확하게 왜 O고 왜 X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노동법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으로 앞에 있는 내용 공부하시고, 그 다음 OX 풀어보시고, 마지막 객관식으로 점검해보는 식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랑 2차랑 노동법의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게, 1차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 위주라고 하면 2차는 판례 위주예요. 그래서 사실 1차에도 판례가 나오긴 나오는데 판례의 비중보다는 법 조문의 비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법 조문 위주로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사실 2차를 공부하시다가 1차로 넘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1차는 좀 따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2차 공부할 때는 법 조문은 이 법전 펴놓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 좀 많은데, 1차 같은 경우에는 그 법조문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용을 외워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시간을 내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과목 공부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법조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볼 일이 사실 많이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법조문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보시고 암기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민법은 내가 외우고 이해했다고 해도 그게 문제에 적용됐을 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는 게 되게 많은데,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암기해서 바로바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암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기하시는 좀 시간을 많이 쏟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OX 문제에서 이 문제가 왜 오고 틀렸으면 왜 X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 1차 시험, 그 공인노무사 시험 1차 시험은 크게 무리 없이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은 근로기준법 말고 부속법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나중에 공부해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있는 근로기준법은 어느 정도 반복하다 보면은 기억이 잘 나고 하는데, 이 부속법령이 되게 공부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저는 듣진 않았는데 그 학원에 보면은 또 부속법령만 별도로 해서 기타 법령 특강으로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간다 싶으면은 그 인강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게 10개인데 10개 중에 힘줘서 공부한 부분이랑 이건 나오면은 뭐 틀려도 어쩔 수 없다라고 조금 나눠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다른 과목 때문에 노동법을 정말 잘 봐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히 공부를 하시되,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점수대가 나오기 때문에 노동법도 한 80만 맞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속법령은
내용은 조금 많은데 내용 이해가 잘 안 간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너무 뭔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과감하게 조금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뭐 버리고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이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60점만 넘으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으로 내가 이해가지 않는 부분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앞에 있는 부분,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의 암기에 조금 더 시간을 쏟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사법령 한번 보시고 아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바로바로 조금 그런 제껴가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집단법은 노동법 2는 책을 가지고 오진 않았는데 저는 노2 같은 경우에는 1차 공부했던 게 나름 2차 공부에 조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뭐 노동조합 설립이나 이 부분은 나중에 그 2차 공부할 때 되게 조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부가 하기 싫은데 1차 공부하면서 좀 그런 개념을 잘 잡아놓으시면 2차 공부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공부를 좀 체계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한 달이 안 남은 시점에서 노동법을 다시 막 공부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는 내용 이해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하면 최종으로 점검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집 풀 때 바로 안 풀어요. 눈으로 한번 풀고 아니면 연필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연필 다 지운 다음에 다시 풀고. 왜냐면은 사실 문제집을 여러 권 풀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것만 다 풀자, 한 것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본인이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1차 시험은 정말 무리 없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권 풀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차라리 한 문제집을 여러 번 풀어보시는 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본인이 이 답을 외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푸는 게 별로 효과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본인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으로 좀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직전 가서는 다른 과목이랑 마찬가지 기출문제 5개년치는 꼭 풀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그 판례에 대한 것들도 1차 시험에 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공부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이 판례 공부는 따로 안 하셔도 되게 그냥 풀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달달달달 외웠던 부분이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차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어떤 판례들이 주로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1차만 보신 분들은 판례 공부를 많이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에 나왔던 것들 위주로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다랑 하여야 한다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정확하게 구분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제가 나중에 그 김기범 노무사님 노동법 그 문제풀이 하는 거 모의고사를 찾아서 풀어봤는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다음 중 근로복지법상 선택적 복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A, B, C, D, E, F가 나와 있고 몇 개가 옳은지 몇 개가 틀렸는지 묻는 문제가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없고 정확하게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제가 이런 문제 풀면 되게 많이 틀렸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시면은 이 모두 몇 개인가라는 문제가 정말 내가 이 각각의 지문들을 다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다 보니까 그런 거 너무 많이 틀린다고 하시면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기본 내용을 정리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사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몇 개인가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딱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몇 개가 맞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각 지문을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 말은 즉슨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공부를 하면 시험 문제는 오히려 되게 쉽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노동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2차 공부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무리 없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좀 익숙한 개념들이고, 다만 법조문에 대한 세세한 것까지 외워야 되는 좀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차만 미리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이 노동법은 2차 시험이랑도 연계가 되고, 특히 2차 가서 법조문을 꼼꼼하게 공부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잘 개념을 잡아놓으면 2차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이 노동법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민법 같은 경우에서 점수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특히 노동법에서 많이 점수를 만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그나마 좀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노동법에서는 좀 많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공부하시고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다른 부족한 과목들의 점수를 조금 메꾸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밖에 나와보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시험 끝나고 나면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으시잖아요. 저도 막 그때 시험 공부할 때 시험만 끝나봐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게 되게 많이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제일 불안한 시기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1차도 얼마 안 남기도 했고, 특히 최근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엄청 여러분들 시험 연기된다 안 된다 이렇게 고민도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단은 시험이 날짜가 정해졌고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거는 잠시 접어두고, 끝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단 1차 시험 잘 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 합격 기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자, 저는 사실 1차 과목도 제가 여러 가지 팁들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단 1차 과목에 대한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2차 이제 앞으로는 2차 공부 방법에 대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1차는 객관식 시험이고 암기해서 푸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내용들이 많진 않았는데, 2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짧은 시간 내에 또 직장 병행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되게 사소한 뭐 펜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과목별로 강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공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서브노트 활용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조금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공부법에 대한 것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